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5만 회를 지나던 유조선 두 척이 피격당하면서 전일 국제유가가 2.2% 급등 마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유조선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경제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7월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본다고 전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를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들은 2명에 불과한 가운데 평균적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한 차례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C가 세계 1위 배터리 동박업체인 KCFT를 인수하면서 자산 효율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에 SKC는 오늘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금요일장인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지지가 됐었던 2100선이 이탈이 된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반대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 현선물 쪽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인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엔터지 관련 악재가 불거지면서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최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에 이은 금통의 금리 인하 가능성,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은 상해종합지수는 경기지표 부진 속에서도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7% 하락한 2095.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이 됩니다. 44,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0.63% 빠진 63,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1% 넘는 하락 속에서 344,500원에, 포스코도 0.42% 약보합권에서 239,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전일 대비 0.61% 하락한 722.2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57,100원에, 펄어비스는 1.26% 상승한 224,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강보합권에서 426,0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72% 하락한 5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은 현선물 쪽에서 수급이 좀 엇갈렸고 등락 결과도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언뜻 보면 좀 시장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는 모습, 그리고 또 현물과 선물의 어떤 그 차이가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다른 그런 그 장의 흐름이었다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약세를 보였던 그런 장이죠.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부 매도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반등을 할 때 과도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라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반등의 크기는 정상적인 반등의 크기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선물의 흐름 자체가 좀 버티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약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100선을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그 정도의 수치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해외 증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게 변한다면 역시 시장의 흐름이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여기서 2100선에서 과연 가까워지는지 다시 또 회복을 하는지 멀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장은 언제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 자체 하루에 장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100선에 대한 이탈과 그리고 현선물 쪽에서의 이런 좀 등락 결과가 좀 엇갈리게 나왔는데 오늘 시장 하루만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큰 변화를 판가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95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안에서 2100선에서 얼마만큼 또 계속적으로 이탈이 되고 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하락을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봉추 선생님과 함께 금요일장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많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5종목을 꼽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핫5 5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한국전력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DR텍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요, 코나아이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이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종목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또 모처럼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연도 각기 다르고요. 그리고 흐름이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상황, 놓여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과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전력 다양한 업종군에서 골고루 또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그 중국과 2차전지 사업 관련한 사업 추진 소식이 있었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유아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소식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매도를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는데요. LG화학은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기초 소재부터 2차전지까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LG그룹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추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2차전지 쪽에서 흐름이 이제는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전망도 밝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업 흐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른 면이죠. 주가의 흐름은 복합적인 상황을 따져봐야죠. 시장도 중요하고요. 기업 자체적인 흐름도 중요한데 기업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가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뭐 1위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와 배터리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50대 50 지분을 투자를 해서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합작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리자동차와 볼보자동차에 2022년부터 배터리를 납품하겠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중국 쪽의 어떤 그 기업, 1위 기업과 협력을 해서 확고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뭐 볼보에도 납품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게 계획이라는 것이죠. 역시 그 향후에 흐름이 제대로 나올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합작사를 설립하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작사라는 게 서로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들은 뭐 기술 유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합작사를 설립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것들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국의 1위 자동차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매출에 있어서 안정적인 루트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LG그룹 쪽이 중국 쪽과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요. 중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 이 전지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게 중국 쪽이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외국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SDI나 또 LG화학 이쪽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기업들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국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좋은 흐름으로 보이는 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그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향후의 매출에 있어서는 좀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까지 뭐 매출이 바로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유화업계, 석유화학업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석유화학업계의 관계자들이 부총리에게 여러 가지 뭐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들에게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역시 그런 것들도 얼마나 도와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얼마를 지원 깎아주겠다,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뭐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 역시 단기적인 이슈는 되겠지만 추세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단기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요. 추세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주가의 흐름이 단기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만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LG화학은 적정 주가가 45만 6,8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34만 원이죠. 비교값이 0.76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했죠. 단기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강한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이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미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자, 흐름을 조금 길게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 자체가 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1월이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또 10월에 지수는 조금 더 하락했지만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반등도 지수 반등할 때 같이 나오는 반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끌고 가도 되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적당히 단기로만 대응하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이게 계속해서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습니다만 생소한 이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노조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십시오.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거나 꺾였을 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결국은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지주사 전환을 한 겁니다. 중간 지주사를 만든 것이죠. 기존에 현대중공업이 기업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회사인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기존의 기업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또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든 겁니다.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된 그런 흐름이에요. 노조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주총회장을 점거를 하고 입장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사측에서 장소를 변경하면서 주총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기업을 분할했죠.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분할을 하고 그 지주회사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울산 쪽에서의 어떤 정치권에서까지 반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울산시장이 삭발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사실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정치권까지 개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제발 좀 남아달라 이렇게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그리고 또 기업을 분할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노조와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주가의 흐름이나 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죠. 여러모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현대중공업이 또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노조와 또 사측과 잘 협력을 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조선업계의 흐름이 조금 좋아졌지만은 사실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현격히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과거에 2011년, 2012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정말 전 세계 조선업계를 휩쓸고 다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작년에 수주 1위를 잠깐 되찾았다고 해서 좀 방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1위 자리를 뺏겼다가 다시 또 1위를 탈환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죠. 사실 한국은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강력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좋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 어렵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전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까지 또 인수를 하면서 어떤 부담을 좀 더 떠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 이런 것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걸 기대를 하겠지만은 사실 그게 제대로 발생을 할지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선업계가 정말 좋다고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발휘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선업계가 다시 조금이라도 좀 침체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선업계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좋아지지 않다고 보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업종의 어떤 업황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업계의 업황이 좋아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조선업계의 어떤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역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크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의 어떤 정점에서 지금 그것을 뚫고 가기가 좀 어려운 흐름, 정점에서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상당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었지만 미국에서 벌써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도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이 지금 합병 자체가 시너지를 발휘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선업종의 어떤 업황 그리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일단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반등을 단기적인 반등으로 생각하시고 적절히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적정 주가는 31만 3,200원입니다. 비교값이 0.38인데요. 절반도 안 되죠. 저평가되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됐고요. 단기는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합병이 되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 같지만 결국은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온 반등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역시 긴 추세는 장기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흐름이고요.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꺾이는 흐름이에요. 역시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꺾였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미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까지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에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정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그런 기업에서 발표를 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조금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꺾였을 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추세적인 흐름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최근에 부침이 상당히 심하죠.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도 좋지 못하죠. 기업의 흐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역시 누진제 개편 이슈죠.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누진제라는 게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진제를 폐지, 확대, 축소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아니에요. 정부가 이걸 놓고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모순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데 너는 어떻게 작전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 입장은 소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요금이 덜 나오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진정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견만 듣고 본인들이 결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묻는 자체가 조금 약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요식행위인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인지 그거 뭐 향후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건 한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여론은 결국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지요금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찬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한전을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애매한 게 기업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한전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걸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진제까지 개편이 되게 되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한전의 어떤 그 기업의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재무 구조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최근에 한전의 주주들이 차라리 상장을 폐지시켜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주주들도 있어요. 상장 폐지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주들에게 자산을 상장 폐지시키고 뭐 기업을 어떻게 뭐 해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상을 해주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가가 지금 이런 부담을 갖는 상황에서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부의 성향 자체가 정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누진제도 개편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전 쪽의 부담이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역시 주가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전 쪽에서 발표를 했던 게 정지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원가를 공개해서 과연 이게 얼마에 만들어졌는데 얼마에 공급하니까 여기에서 단가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 최후의 카드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한전 그 기업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 자체가 정부에게는 일종의 조금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정부와 마찰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정부 입장에서도 또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큰 마음을 먹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가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또 뭐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지도 미지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흐름이 지속되는 흐름이고요. 여름만 되면은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국민들이 그동안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으면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한전의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요금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요금이 조금만 더 심하게 나오더라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름만 되면은 이게 저항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여름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시름이 다시 한번 또 깊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반등이 나와주면은 조금 매도를 좀 위에서 해도 되겠지만은 꺾였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종목을 여기에서 섣불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적정 주가는 205,2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12예요.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됐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됐고요. 단기는 하락 전환됐습니다. 21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보유하신 분은 혹시 반등해주면은 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정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흐름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이 꺾였어요. 이미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워낙 낙폭이 과하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역시 흐름이 꺾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지수 방어하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긴 하지만은 지수가 크게 밀리고
기업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점을 이탈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 속에서 34만 4,5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중국과의 2차 전지 관련 사업 추진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부총리 쪽에서는 유화업계 세제 지원 검토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핫5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오늘은 1%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사명 변경 소식 속에서 노조도 충돌 이슈까지 함께 좀 겹친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역시 홀딩한 이후의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또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이제 또 여름철로 다가서면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누진제 개편 앞두고 주가가 연일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 현재 구간에서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에 속한 2가지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DR텍과 코나이 2가지 종목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DR텍 같은 경우에는 26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나이도 25,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자,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DR텍입니다. DR텍은 정부가 17조 정도의 방사선 분야를 육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정부가 방사선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17조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라든지 농업, 그리고 생명공학, 환경, 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016년 기준으로 17조 정도의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원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력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탈원전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어떤 탈원전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을 축소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전에 대한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켜놨는데 이것들을 아무런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기술력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원전에 대한 그런 또 어떤 불만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약간 또 잠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선을 돌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정부의 이런 투자 의지 자체가 관련한 종목들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관련한 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들이 움직이면은 역시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텍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방출 장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촬영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를 중국 쪽에서 취득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활용을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좋은데 굳이 섣불리 던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꺾인다 그랬을 때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면 되죠. 또 미보유자는 조정을 받았을 때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DR텍의 적정 주가는 2,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값이 1.13이에요. 거의 적정 주가하고 비슷하죠.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 단기도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죠. 강하게 흐름이 나왔어요.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흐름,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유하신 분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더 가준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꺾였을 때는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미보유자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보유자나 미보유자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나이입니다.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코나이인데요.
최근에 지역화폐 발행 열풍에 2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죠. 지금 많이 상승했어요. 보유하신 분이야 더 가면 끌고 가면 되고 조정받으면은 매도했다가 아래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보유자는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지역화폐 관련 이슈죠. 지역화폐라는 게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용을 얼마나 할 것이며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인데 이게 과연 그 이슈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크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코나이가 지금 사업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코나카드입니다. 코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경남 양산시 이쪽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화폐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도 있고요. 계속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크게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이의 사업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길게 봤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 보면은 역시 매출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현실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나오는 게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최근의 추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확산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하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좀 확산되는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는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나의 적정 주가는 18,900원이에요. 그래서 비교값이 1.09입니다.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됐고요. 단기도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5일선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12,000원대에서 벌써 2만 원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보유하신 분은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 가면은 좀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꺾였을 때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도하고 아래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죠. 어설프게 조정받았을 때 접근했다가 확 밀리면은 손절도 못하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많고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든가 조정 시에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단기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DR텍이었습니다. 오늘 0.40% 상승하면서 2,51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정부의 17조 원 규모의 방사선 집중 육성 계획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코나이였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8% 하락하면서 2650원에 마무리가 됐죠. 지역 화폐 발행 열풍 속에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 좋은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5가지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홀로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반도체주들의 전반 약세 흐름 속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재 속에서 일단 부진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혼조 출발했다라는 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214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대형 포장을 1,495원에 40% 비중 실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형 포장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5% 넘게 빠졌네요. 1,3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형 포장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395원인데요. 매수가가 높죠. 자,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더라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아요. 계속 가는 종목을 그냥 따라잡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밀렸을 때 정말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흐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매수 자체가 높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저점 매수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전 매도 후에 아래에서 재매수 하시든가 손절 마이너스 15%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대형 포장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가격대가 좀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전략. 하지만 더욱더 좀 저점을 깨고 이탈 시에는 손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5% 가격 전략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437님의 질문이고요. 솔리드를 6,46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솔리드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2.17% 하락한 6,3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솔리드도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5% 손절 후에 확실하게 밀렸을 때 재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46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자,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5G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강한 종목을 꼭 이렇게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받으면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종목은 변수가 많아요. 갑자기 악재가 터진다거나 하면은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종목은 눌림목,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짧게 마이너스 5% 하신 후에 확실하게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아쉽게도 좀 F학점 확인됐는데요. 반등 시에는 본절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짧게 마이너스 5%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050님의 질문입니다. 다우기슬을 23,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다우기슬 종가는요. 0.97% 상승하면서 29,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한 10% 좀 넘게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자,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지만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이벤트가 되기 전에 최소한 당일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당일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셨어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매수가도 좋지 않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인터넷은행 관련 기업인데 인터넷은행이 불허가 됐어요. 그러면서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도를 했어야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도했으면은 짧은 수익이라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잘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끌고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게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 그렇게 향후에는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최대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지수가 정말 저점을 찍고 간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묻어두면은 결국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지수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슈도 끝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해주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기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이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 마이너스 15% 대응한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봉투 선생님 사랑한다고 또 적어주시기도 했는데 팬이신가 봅니다. 질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29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T플렉스를 매수가 2,720원에 비중은 35%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장 T플렉스는 2.52% 하락한 2,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자, 봉투 선생님 T플렉스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720원인데요. 매수가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수가가 좋아졌죠. 애매하게 매수했는데 상승하면서 매수가가 좋아졌어요. 히토류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까지 그 카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무역 전쟁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데 일단 이슈가 나오는 자체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20% 정도 적당히 매도하세요. 계속해서 뚫고 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는 일단 본전에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매수가가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리한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빠지면은 그건 히토리 관련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끝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 테마가 전반적으로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본전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20% 이 매도한 후에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플렉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목표가는 20% 매도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3대 지수에 대해서는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됐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초반까지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 수급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을 다시 한번 또 소폭이나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곧바로 하락하는 무너지는 흐름보다는 반등 시도 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2100선이 깨졌지만 아직까지는 5포인트 차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또 선물과 코스피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다시 조금 반등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좋아질 만한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추세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음 주 초반에는 최소한 버티거나 반등을 시도한 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좀 여전히 버티는 흐름이 예상이 되면서 그 안에서는 반등 시도 이후에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좀 큰 그림에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석 투자를 직접 만나보시면서 함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봉투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